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 MJ 드마코 지음, 안시열 옮김, 토트 출판사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 안녕하세요. 북튜버 스윗샌디입니다. MJ 드마코라는 투자자이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가 있는데 그분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번에는 부의 추월차선의 그 다음 편이자 완결판인 Unscripted라고 제목을 지어서 따로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기업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조심하라고 정말 세부적으로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그만큼 두께의 양으로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인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라는 단어는 각본이라는 뜻인데요. unscripted, 즉 각본을 탈출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봤을 때 어떤 암묵적인 사회에서 강요하고 있는 각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 대학 졸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아끼고 모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 부는 당신의 은행 잔고와 그걸 구매하는 물질적 소유로 측정할 수 있다. 당신이 사는 집, 당신이 끌고 다니는 차, 당신이 입는 옷, 그런 것들로 당신의 재력이 평가된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각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정말 부자들은 그 각본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신의 세뇌를 코딩하고 있는 6종류의 파종자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그 6종류의 파종자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각본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종자는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각본의 역학은 가족과 함께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렸을 때 각인에 대해 무방비한데요. 이 각인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들 역시 같은 각본에 따라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당신에게 최선인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눈에 최선으로 보이는 게 정상적이고 안전한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뭔가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제재를 하게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바라고 조금씩 저축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과 아빠가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람보르기니 차를 한 대 보게 되는데요. 아들이 그 차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람보르기니는 돈이 엄청 들어. 그걸 사려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내 나이쯤 되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성공한 거야. 이렇게 부모는 아이한테 비현실적인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기업에만 취직할 수 있으면 그렇게 차를 살 수 있어. 대신 평생 갚아야 돼.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자꾸만 이 각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야, 그거는 현실성이 없어. 야, 우리는 틀렸어. 다음 생에나 가능해. 야, 그거 안 돼. 야, 네가 그걸 뭘 그런 걸 하냐? 우린 그냥 이렇게 살아. 이런 말을 하는 그리고 각본에 짜여진 대로 살고 있는 비관론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취한 건 별로 없는데 변명만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거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꿈을 쫓을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템플릿과 신성불가침의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종자는 교육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의미의 교육인 거죠. 진실을 말하건대 우리는 세뇌되었지 교육되지 않았다. 이렇게 작가는 글을 썼는데요.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우리 아이들을 자유로운 생각에 노출시키지 않고 이데올로기적인 행정가들이 내놓은 이데올로기적 어젠다들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옹호해야 할 것은 비판적 사고와 자유롭게 검토할 자유인데요.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의 교육 제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평범함을 장려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인생을 경작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열심히 출석하고 성적 잘 받으면 되고 문자나 친구들한테 보내고 셀카나 찍어 올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너의 인생을 누리면 돼. 이런 식의 잘못된 방식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잘못된 각본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세 번째 파종자는 기업입니다. 교육을 통한 파종자들이 우리를 선하고 순종적인 사원이 되도록 가르쳤다면 기업 파종자들은 우리한테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합니다. 당신은 이걸 사면 성공한 겁니다. 당신은 이걸 사면 행복해질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이걸 가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고급 차라든지 비싼 시계나 비싼 가방 아니면 고급 라인의 어떤 가전제품들 그런 것들로 부를 표현하게끔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사회적인 신분이 브랜드 소비를 통해 결정된다고 믿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파종자는 금융입니다. 은행은 당신에게 저축을 요구하면서 0.1%, 0.5%의 이율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 대가로 두둑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짜여진 각본 속에서 그냥 믿고 맡기는 거지만 그렇게 높은 수수료와 낮은 이율로는 아무리 저축을 해도 큰 부를 축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현실을 깨닫게 됐을 때는 당신이 너무 늙었거나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의 마케팅과 사회에서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조건적으로 은행에만 저축을 해야 부자가 된다. 이런 각본에서 탈출하라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파종자는 정부입니다. 옛날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면 오늘날의 정부는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부입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형 교육을 받고 관습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수백만의 시민들은 순식간에 정부와 권력을 배불리기 위해 설계된 노역의 시스템이라는 덫에 걸려들고 만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각본화된 경제에 참여할 때, 즉 대학 학위를 위해서 거금을 지출하고 30년짜리 주택 융자를 받고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물건을 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잔뜩 사들일 때 당신은 정부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파종자는 언론입니다. 노암 촘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용 가능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그 스펙트럼 안에서는 활발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자마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초록색 검색 엔진이 생각났는데요. 거기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근데 조금 위험하다 싶은 내용들,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삭제가 돼버리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기는 했죠. 그렇게 언론은 수용 가능한 의견 속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갑론을박하면서 싸우도록 내버려 두는데요. 이런 식으로 언론은 우리를 평범하고 순종적이고 오락거리에 정신을 팔리게 하고 생명력은 없고 그저 각본화된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릿속에 소프트웨어를 심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6가지 파종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세뇌를 당하고 있었고 이렇게 순종적으로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생각을 하고 살았었구나. 그런 각본화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고 저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각본화된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자기 인생에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